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1학기 17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제보 윤대현입니다. 예.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닉네임이 BeQui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담은 닉네임이에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고민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대 여성이시네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꼭 자괴감에 빠져서 고민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본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나한테 하는 말이었군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잘 사귀는 성격인데요. 사실은 그 이유가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 어색한 공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대화를 걸고 나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서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죠. 거의 MC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까? 분위기를 깨려고 했던 아무 말 대잔치 중에 혹시 내가 하면 안 될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떤 말을 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서 괴롭고요. 기억이 나는 경우에는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했지 싶어서 괴로워요. 투머치 토커 겸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에요. 가끔 그렇게 분위기 띄우거나 침묵이 싫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나 고민까지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 경솔했다 싶어서 후회하면서도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잠시도 침묵이 지속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시간만큼은 즐거웠을 수도 있고 저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저의 그런 수다스러운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뭔가 찝찝하고 후회되고 괜히 그 자리를 곱씹어서 생각해보게 되고 결국엔 우울한 기분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번에는 말을 좀 아껴보자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늘 이런 성격이다 보니 제가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건지, 만약 고쳐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엄청 말을 하면서 살죠. 네. 누가 그러기를 외계인이 인간을 보면 잠자는 거 반, 말하는 거 반하는 특이한 생물체다. 생물체다. 정말 이상한 생물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최근에 한 연구인데, 그래서 제가 쓰는 콜럼에도 썼는데 참 정확한 수치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외로 말에 대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통 기술 이런 건 돼 있는데 어떤 단어나 이런 걸 할 때 더 만족스러우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의외로 연구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주 가장 근본적인 연구도 안 돼 있어서 자기들이 했다면서 한 연구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의 양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냐는 거죠. 서로 우리 대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다도 그런 문제잖아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나는 수다를 떨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수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근데 그 불일치율이 제가 퍼센트가 생기지 않았는데 거의 10에 9은 쟤는 왜 이렇게 조금 얘기해? 아니면 투머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생각보다 다 떠나서 말 내용 때문에 힘들어요는 두 번째고, 말의 길이조차도 지인이건 처음 만난 사람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는 대화하는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쪽은 그냥 say hello였는데 한쪽은 인포메이션 얻으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너 견딜만 하냐? 이러면 아니 그 질문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최소한 소통에 있어서 수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친구야 여기까지만 오늘
딱 좋아. 근데 사람들이 그 소통을 안 한대요. 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훼손될까 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수다 아니면 빈곤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고민이 네. 뭐 참 되게 일반적인 고민인 거고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하나는 정말 수다가 심해서 남을 괴롭게 하시는 분은 일단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재밌는 줄 알고 하는데 점점 사람이 떠나가서 이제 외롭다는데 일단 이분은 어느 정도 자기가 얘기가 많다는 것도 알고 두 번째는 얘기를 재밌게 실제로도 하시는 분 같아. 예, 그래서 그건 너무 다행이고요. 단지 지금 소통의 수다의 문제로 지금 고민 사연을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뭐 속의 마음이니까 뭐 바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지 하는 욕구가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도 싫고 모든 사람을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생적으로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본질은 네. 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하는데 너무 에너지 쓰면 그 능력은 오르는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없어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단 한 명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한 명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남만 뒤따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다냐 침묵의 이슈가 아니라 좀 팩트 체크를 하면 혹시라도 내 마음에 모든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프레임이 있다면 이거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분 정도는 워낙 소통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진단이 나올 만큼. 3명 정도는 그거에 준하게 못해요. 내가 아무리 MC를 잘해도. 그 다음에 나머지 5은 소통은 하는데 나랑 케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확률적으로 10명이 있으면 1명 정도가 잘 맞는 게 아니라 보통이에요. 잘 맞으려면 100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돼요. 확률적으로. 근데 그 100을 다 친하겠다고 내가 MC를 하다 보면 계속 이게 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모든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예쁜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도 받는데 그게 이제 예쁜 목표였는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은 그냥 예쁘게만 둬야지 그거를 달성하려는 목표로 두는 순간 인생은 정말 골아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체크. 그래서 한 명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너무 좋으신 거니까 그걸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신 거죠. 네, 다 친해질 필요 없다.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사실 큰 고민이기도 하지만 별 고민이 없는 거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더 이상해요.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그쵸. 그러면 내가 더 멋있나? 정말 대박인 거죠. 자기가 장점을 살려야죠. 나는 소통 능력은 좋은 사람이고 뭐 유머도 잘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과 다 친해져야지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금방은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최소한 쟤랑 나랑은 다르다. 인맥 다이어트. 인맥 다이어트. 네. 그 실제로 연구도요. 관계는 양보다 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분이 사실 말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기는 한데 우리 같은 인간이죠. 그렇지. 제포님이나 JYP 같은 인간이긴 한데 그래도 말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말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침묵, 어색한 공기가 싫어서 내가 뭐 마치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도 너무 많이 들어준다고 불평할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죠. 요게 이제 어느 책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인데요. 말이네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는 책인데요. 이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 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즐거운 대화를 위해서 내가 주로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상대방이 더 재밌는 말을, 더 진실된 솔직한 말을 즐겁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역할. 요거 굉장히 고급 커뮤니케이션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네. 조금 연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주관님 아주 좋은 포인트시고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 심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또 연구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우린 자꾸 정답, 뭔가 내가 임팩트 있게 멘트를 던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이제 팔로우업 질문이라 그러죠.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지금 주관님 말씀을 그래서 어땠는데 이렇게 되물어 주는 거에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아끼고 신뢰한다는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죠. 너 좋아. 우리 주관님 짱이야. 짱짱짱 하는 것보다 너도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지. 죄송합니다. 네, 아무도 아무 질문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네. 이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무슨 말을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맞아. 나쁜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을 하다 보면 할 말이 생기는 할 말이 거죠. 리액션 할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난 말 조금만 하고도 훨씬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어색함도 없앨 수 있죠. 요 대목에서 갑자기 문득 뜬금없이 난데없이 제가 네. 책 홍보를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하시죠. JYP가 쓴 책 중에 그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있죠. 보면 훌륭한 책이죠. 여행 준비라는 취미의 장점 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말을 즐겁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신여고 저 애청자 여러분, 네, JYP가 책도 쓰거든요. 네, 그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고 그 윤대현 교수님이 훌륭한 책이라고 추천사도 네, 썼어요. 약자로 여준기라고. 네. 여준기. 네. 여준기를 보시면서 대화의 기술을 좀 연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싸, 오랜만에 책 홍보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 어색함이 싫어서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말로 채우려고 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오늘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 따뜻하신 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비콰이엇 이분은. 예, 그리고 아직 20대시고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내가 따뜻하고 사람을 좋아할수록 겁나 사람을 가려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 잘 주기 때문에 내 주변에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보이기가 쉬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가 험해지면 좀 제가 과격한 단어를 써서 좀비 상황이 됩니다. 내 주변에 좀비밖에 안 나. 그래서 결국 나도 좀비만 되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무 속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넌 왜 내 사랑을 받기만 해? 나도 받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계산적이었군. 전엔 잘 주더니 왜 안 줘? 결국 넌 그런 인간이었니? 뭐 이런 좀비들의 이야기에 접하게 되시기 때문에 5대5까지는 아니어도 네. 최소한 내가 6을 주면 4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좀 침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빨리 주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요. 좀 느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좀 빠르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사람이 지금 주질 못하는 거야. 내가 계속 빨리 주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침묵의 연습은 필요할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네, 되겠네요.
지금 비콰이언님이 20대 여자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직장 생활 관련 멘트가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학생이시거나 네. 아니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대화의 기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하는 게 더 질문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직장 생활 잘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린 그 질문이 답을 바꾼다. 그럼 나온 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좀 옛날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책이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네. 본인의 대화 양도 좀 이야기 양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대화 전체의 품질은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팁 얻으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좋은 질문이 부족한 세상인 것 같아요. 면접관들 중에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거꾸로 당신이 질문을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면접관들도. 맞아요. 네. 그때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네, 이 네. 면접에서 좋은 점수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질문 잘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고민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닉네임, 성별, 나이도 함께 적어주세요. 사연을 보내실 곳은 라디오골뱅이 doc.co.kr이고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